시편 메들리를 들으니까 시편 1편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이 물이 흐르고 열매가 맺고 이런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가 23편에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서 뒤에 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현장에는 꼭 이 한두 번 정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어떤 경험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아주 진한 그런 사랑이나 그 보호의 손길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대사님을 통해서는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마음에 누린 평안을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이번에는 기업가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이분의 그 회사의 중역 한 분이 이 회장님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랑을 하는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 회장님을 배반을 하고 회사의 중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망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회장님께서 다시 그분을 불러들이시고 빚도 갚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커가도록 하시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모셔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면서 꼭 사업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 삶의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동업을 하든지 동역을 하든지 파트너가 꼭 있어야 되고 거래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거래를 트고 또는 동업을 했다가 좋을 때는 좋은 건데 이게 한번 삐걱하면서 참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전쟁을 통과해 가면서 또 다른 어떤 평안을 누리신 분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YPP의 백종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아까도 그동안 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되게 어색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토크 콘서트 자리는 처음이시죠? 완전 처음입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이런 늘 사실은 뭐 회의하면서 앞에 서기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런 자리는 처음이시고, 처음에 두 분이 다 그러셨어요.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주저주저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끌어당긴 건데 좀 애를 먹었는데, 우리 백 회장님도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줍음 타시는 부분도 있고 예, 어쨌든 우리 또 회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이 굉장히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를 학교에 가는 데만 달려서 산을 넘고 네. 한 1시간을 달려야 이제 초등학교가 나오는 그런 네. 산골인데, 네. 이제 저희 부친께서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농사일을 시키려고 네. 이제 준비를 딱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마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몰래 이제 그 미션 스쿨에 입학원서를 내고, 네. 그 미션 스쿨은 1등부터 10등까지만 되면 장학금을 주니까 네. 아마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입학원서를 접수해 놓고 시험 보는 날 저를 데리고 네.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네.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네. 딱 10등으로 아, 이 턱걸이를 하셨네요. 예. 근데 아주 좋은 턱걸이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 부친한테 네, 네. 학교를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 부친은 학교 진학하는 것보다 네. 이제 농사일을 시키려고 아, 예. 그 시골의 지게를 네. 아주 새 지게를 딱 맞춰다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용 지게를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근데 이제 제가 학교를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네. 원래 저희 부친이 좀 말씀이 없으세요. 네.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 보니까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사다 놨더라고요. 아, 지게 대신 자전거요. 지게 대신에 이제 자전거를 사다 놓으셨어요. 네. 근데 중학교를 가려면 자전거 페달을 밟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1시간을 가야지 중학교를 갈 수 있어요. 더 먼 거리네요. 예, 아까는 예. 이제 맨발로 달려갔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 뭐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는 전혀 몰랐었는데 물론 가족도 그러면은 교회. 아 그렇죠. 네. 전혀 뭐 우리는 전혀 이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미션 스쿨을 들어갔으니까 네. 성경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경 점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다는 도장을 받아오라는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받아와야 네, 성경 네. 점수를 받으니까 네. 그렇게 한 달, 두 달, 네. 6개월 하다 거의 한 1년쯤 됐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 예.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사실 그 가정에서 평소에 이렇게 신앙을 접해봤으면 몰랐을 텐데 네. 이제 교회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니다가 이제 설교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5녀 일남인데 이제 저희 또 자매들이 또 다 교회를 네, 나가게 네. 되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또 우리 회장님 때문에 네.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시게 된 거네요. 근데 처음에 이제 미션 스쿨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가족들이 반대를 안 하시던가요? 뭘 알아야 반대를 하지. 전혀 모르니까. 네. 예. 예. 저는 아버님은 굉장히 이렇게 기쁘셨겠으면 이제 애 농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니까 또 자랑스러우시기도 근데 저희 아버님은 말씀이 없으시니까 자랑은 저희 어머니가 하고 다니셨죠. 아, 네. 예.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두 분이 다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신 거네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이제 사업은 네. 언제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 첫 직장이 외국인 회사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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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는 굉장히 그 한국에 들어온 역사가 오래된 회사고 네, 그 회사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유일무이한 종합무역 상사였었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종합무역 상사는 일본에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종합무역 상사였는데 그 전 세계에 한 80개국에 이제 지사가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 한국에 있는 한국 지사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 네, 네. 그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부서가 많이 있는데 유난히 이제 제가 마음에 끌리는 게 그 미국 G 제너럴 일렉트릭 네, 네. 제너럴 일렉트릭 그 부서가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저는 그쪽 전공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쪽이 끌려서 이제 그쪽에 들어갔는데 이제
선임들이 많이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제 사수가 그때 사수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군대 보스.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내 보스가 네. 어, 영어로 보스가 우리말로 사수랍니다. 네. 내 보스가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또 되게 예뻐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G가 그 싱가포르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 130개국에서 이제 각 나라 대표들이 네. 거기에 이제 오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저희 이제 당연히 제 보스가 이제 그 컨퍼런스에 가게 돼 있었는데 세미나죠. 갑자기 이분이 많이 아팠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 이 세미나는 너가 백군이 좀 그때 아. 저를 백군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아, 이건 뭐 아주 신참이었네요. 완전히 그 병아리였었죠. 네. 근데 이제 제 위에 또 그 상급자들도 있는데 네. 또 유독 저를 네.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각 나라에서 온 그 대표들이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네. 자기 나라 이 마케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하는 공부는 뭐 학교 다닐 때 했던 영어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도 이제 뭐 위에 상사가 시키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한 5분 분량으로 해서 이제 싱가포르를 갔는데 전부 좀 저보다 연배들이 많고 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차례가 이제 아까 우리 조대사님이 하실 때 제가 먼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네. 기다리시면. 기다리는데 근데 네. 그때 제가 거의 중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코리아가. 네. 제 차례가 와서 이제 나가서 뭐 하여튼 5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제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저녁 식사하기 전에 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그때 재계일치가 회장으로 막 취임을 G 회장으로 네. 40대 초반에 했을 때예요. 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재계일치 바로 밑에 부회장 2인자죠. 네, 네. 그분이 참석을 했는데 제 옆으로 오더니 야, 너 사업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거물들은 농담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농담하는 줄 알고 뭐 사업할 자금도 없고 네. 사업할 아이템도 없는데 뭘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다른 편안한 자리로 가려고 그냥 피해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세미나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후에 회사로 외국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나는 G 부회장이 보낸 로이야인데 오늘 저녁 식사를 좀 할 수 있느냐. 그 부회장이 변호사를 보낸 거네요. 네, 미국에서 이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저기 소공동에 있는 그 당시에는 웨스틴 조선이 아니고 조선호텔이었습니다. 그냥 조선호텔. 조선호텔 나인스 게이트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가봤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갔더니 두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두 분 다 이제 로이야인데 그 식당에 앉자마자 너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네. 근데 평상시에 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내 꿈이 그냥 나중에 사업을 한다면 분식집
사장 한번 되게 소박한 꿈을 갖고 네, 계시는 요즘 건데. 같으면 이제 뭐 좀 멋있는 말로 뭐 프랜차이즈 뭐 네. 이런데 그 당시는 분식집 사장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날 보고 사업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면서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네. 내가 생각을 해봤어야죠. 네. 아니, 나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날 보고 혹시 너도 로이야가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82년도니까 우리 한국은 그렇게 변호사 네. 같이 가서 이렇게 네, 뭐 그렇죠. 네. 대화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냥 내가 하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만 불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100만 불이면은 10억인데요, 약. 82년도에 100만 불이면 그때는 그렇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큰 돈이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50만 불이면 그것도 큰 돈인데요. 그렇죠. 시작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이제 한 친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담을 하고 로이 한 친구는 내 옆 한쪽에 앉아서 막 그 핸드라이팅으로 받아 쓰더라고요. 네. 그럼 몇 년 정도 돼주면 자립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년만 미뤄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년이면 자립할 수 있겠다. 네. 그랬더니 받아 쓰는 친구 걸 이렇게 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던 로이어가 봤더니 날 보고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50만 불 곱하기 2년 돈 주겠다는 얘기만 있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컨설턴트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 고문 뭐 네, 이런 네, 거겠죠. 그러네요. 컨설턴트. 근데 그때 내가 가서 세미나에서 뭘 발표했냐면 참 굉장히 그때 내 생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그렇게 뭐 멋있는 생각은 아니지만 제3국 무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간 발표를 했는데 뭐였었냐면 80년대 초반에 그 중동 붐이 일었었잖아요. 네. 건설 붐. 네, 네.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그 전기 시스템이나 이런 쪽을 생산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할 때 한국 시장, 로컬 시장만 보지 말고 네. 저 중동 시장을 보라. 네. 저 중동 시장에 저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있는데 네. 한국 건설회사들이 가서 전부 수주를 해오면 네. 전기 시스템 기기들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유럽에서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쓰는 곳은 중동이고 네. 제조는 미국이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3국 무역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네. 평상시에 그 부회장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저거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 끝나고 나서 50만 불 나누기 12 해가지고 제 통장으로 매월 이제 송금이 되면서 예. 또 이제 그 GE 쪽에서 그 GE의 모든 아이템을 저에게 줘서 한국 그 당시에 중동에 진출을 했던 그 건설회사들 거기에 제가 들어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첫 해에 1억 불을 올려줬어요. 네. 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그 G라는 회사는 그 라이팅을 개발한 그 에디슨이 그 네. 설립한 회사잖아요. 처음에 에디슨 일렉트릭 했다가 이제 나중에
G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참 이게 듣고 보면은 너무 쉽게 된 건데요. 근데 만일 그때 그분이 병이 안 나가지고 그 사수가 보스가 갔으면은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뭐 없었죠. 참. 또 그런 일이 있네요. 참. 자료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좀 사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기 앞에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젊으실 때인 거죠? 저때 그 제가 머리가 장발이었습니다. 아. 장발이었는데 제 오른쪽 그러니까 저 사진으로 봐서 오른쪽이 이제 그 G 부회장인데 그 조지 스타타키스라는 네. 그 그리스 사람 미국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부회장 뒤에 있는 분이 국제 담당 사장. 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그 저를 찾아왔던 로이어였어요. 아, 예. 예, 법무 담당 그 로이어였고 그 왼쪽 분은 그 제품 담당 사장인데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 친구는. 그 저분이 그 스테스키스 그 이제 이게 그리스 이름인데요. 이제 이민 온 가족이죠. 네. 나중에 이제 회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G 트레이딩 그 무역회사 회장이 되고 85년도에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그 대통령 자문위원이 됐더라고요. 예, 그 당시 무역 담당 자문위원이 된 분이세요. 그 참 그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을 주셨다고 네. 저는 그때 네. 바로 느꼈고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네. 잘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네.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바로 네. 교회 가서 하나님께 네. 감사하고 네.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잘 되셨습니까? 돈도 좀 버시고. 근데 이제 그러기 이전에 사실 미국 무역에 1년간 다니면서 이제 그 회사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오다를 수주하면 네. 그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네, 네. 예, 본봉이 있고. 근데 제가 영업을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네. 네. 근데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한 분이 제 아는 지인이 찾아와 가지고 예.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있는데 네. 저를 보고 이제 투자하라 그러고 아, 예. 이제 자기가 사업 관리를 하겠다고 네, 네. 그래서 영등포에다 이제 사업처를 마련하고 네. 이제 오픈을 해서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만 하시고 네, 경영은 저는 그쪽에서 투자하고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네, 네. 모든 걸 경영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가봤더니 그걸 다 정리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진 거지. 아예 가봤더니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네. 제가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몇 년도였죠, 그때가? 이제 미국 무역 들어가고 그때가 81년. 80년. 예. 그때 5천만 원 그게 큰 돈인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즈니스 출장을 시카고로 비즈니스 출장을 이제 가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시카고의 힐튼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가 추석 때가 돼가지고 제가 생일이 추석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없어진 다음이죠. 그 출장 가신 거는? 그렇죠. 아, 예. 예, 예. 없은 지 얼마 만에 그 가신 4년 거예요? 정도. 4년 후에. 예, 4년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그걸 뛰어넘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됐는지 그 투자를 했는데 그 소식은 못 들으셨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내가 답답한 게 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얘기라도 하고 도망가야지.
아니 뭐 돈 회수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우선 궁금하잖아요. 네, 네. 왜 왜 사업을 접었는지 네.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을 수소문하고 해도 찾을 네. 수가 없고 아, 예. 그러다가 이제 4년 후에 이제 시카고로 비즈니스 출장을 네. 가서 이제 힐튼 호텔에 네. 묵고 이제 그때가 추석인 게 제 생일이 추석 날이니까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제 한국 음식이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힐튼 호텔 뒤에 가면 이 한국 식당 조그마한 굉장히 조그마한 식당이 있는데 그 네. 미온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네. 거기를 가가지고 식당 이름이 미원이요. 예, 미온이에요. 예. 참 옛날 생각나는. 뭐 이 테이블 몇 개 놓고 이제 네. 이렇게 그 한국 식당인데 가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주인 아주머니가 송편도 갖다 주고 이제 그런데 내 생일이니까 참 눈물도 날라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돈 챙겨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 아, 예. 이제 앉아서 이제 혼자 앉아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네,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저기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바로 4년 전에 아, 빼먹고 다른. 빼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참. 근데 나는 이제 꿈인 줄 알고 막 이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아, 아니, 그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먼저 봤어요. 예. 먼저 보고 그 얼음이라는 거 아시죠? 네, 얼음이. 네. 얼음 그때. 네.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얼음이 그게 됐네요. 딱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내가 이제 손짓을 했더니 이렇게 오는데 네. 그 행색이 굉장히 남루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막 초췌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당 아주머니를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이제 같이 식사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뭐 식사보다 소주가 한 잔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소주도 이렇게 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볼 기회가 됐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4년 만에. 네.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그 모든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돈을 챙겨서 네. 그 평택인지 어디에 미군 부대에 군무원으로 돈을 쓰고 취직을 해서 들어가면 네. 미국 당시에 이민 가는 무슨 뭐 길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미국으로 가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안 잡힐 걸로 생각을 하고 네. 미국으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사기꾼한테 예. 그 돈을 다 날린 거예요. 네. 거기 그 브로커들 좋지않은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교포 브로커한테 네, 네. 그 돈을 다 잃고 참. 네. 그렇게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우선 제가 궁금한 게 풀려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내 출장비 중에서 이제 200불을 띄어가지고 네. 그 친구를 줬어요. 너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또 그 친구한테 내가 다 모든 걸 용서하고 네. 잊어버릴 테니까 네. 네. 잘 살아라. 네. 네. 그리고 내가 힐튼 호텔 메토실에 있는데 네. 나 이틀간 여기 묵을 테니까 한번 네. 찾아오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안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못 만났습니다. 네. 딱 한 번 만난 예, 건데. 딱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예. 근데 그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왜
그분이 정말로 멋있게 하고 거기에 나타났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네. 좀 너무 남루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저도 모르게 좀 안쓰러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예.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네.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그 200불도 제 출장비에서 이렇게 준 것도 제 마음이 아니고 네. 성령님이 이렇게 시켜서 아마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이렇게 나중에 하시는데, 예, 참, 예, 듣기만 해도 참 이렇게 제 마음도 좋아집니다. 이게 또, 사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또, 이 비행기 타셨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뻔한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얘기는 사실 그 인터넷에 제 얘기가 네. 그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 네.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콘서트는 처음이고 네. 그 내 친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네. 그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그걸 글을 쓴 것 같아요. 아, 예. 예,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주위에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가 미국 전역에 있는 그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간 그 교육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이제 교육을 받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예약을 하고 네. 예, 뉴욕 맨하탄 그 한가운데 주위 본사가 있었습니다. 네. 1층에 이제 여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서울에 들어오는 그 비행기에 예약을 하고 네. 그리고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돼서 이제 가서 컨펌을 하는데 내 좌석이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예약을 했는데 예,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못 타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썸밋이라는 호텔에 가서 이제 네. 한 달 만에 집에를 오려고 하다 비행기를 못 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호텔에 가서 TV를 이렇게 이제 자다가 깨다가 자다 깨다 이렇게 보는데 그 TV 자막에 내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 007이었습니다. 코리안 에어 007 처음에 미싱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방불명. 실종된 네. 거죠. 그랬더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얼음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크래시드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제 소련에서 이렇게 소련에서 그 격추당한 네, 네. 대한항공.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토요일 이제 일요일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본사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 예약을 해야 되니까 본사에 네. 들어갔더니 그 주위에 이제 나를 아는 친구들이 예. 복도에서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 아침에 이 커피 잔을 들고 네. 복도에서 이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이제 대한항공 격추 사건은 미국에서 또 큰 사건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 친구 쓸만한 친구인데 돌아가신 줄 알고. 쓸만한 친구인데 먼저 갔다고 이제 네.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나타나니까 그분들이 얼음이 됐겠어요. 너가 여기 왜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걸 그때도 네. 확실히 알았었죠. 예. 그리고 다시 또 잘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네. 하나님께 하고 이제 사업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네.
아까 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제가 사업에 아주 귀재인 줄 알았어요. 네. 막 이제 사업도 잘 네, 되고 네. 뭐 승승장구 이제 그랬다가 한 15년 후쯤 네. 뉴욕에서 똑같이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이제 타고 그때 이제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서 보딩 패스를 내 앞에 좌석 앞에다 이렇게 딱 꽂았는데 내 옆좌석에 한 60대 초반 정도 된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는지 할머니라고 해야 되는지 그분이 앉으면서 아 저하고 종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예, 성이 예. 그런 뜻이죠. 왜냐면 보딩 패스 보면 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나는 비행기만 타면 내 남동생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비행기를 타는데 남동생이 생각이 나냐고 네. 그랬더니 날 보고 혹시 대한항공 소련에서 격추당한 네. 그 사건을 아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잘 안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 비행기에 자기 남동생이 아, 탔는데 들어보니까 영어 이니셜이 저하고 같고 네. 또 나이도 같아요. 우연히. 그리고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아, 너무 비슷해요. 네, 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아,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적어주면서 혹시 필라델피아에 오실 기회 네, 있으면 네. 한번 찾아오라고 같은 네. 정 씨라고 반갑다고. 그런데 네, 네. 저는 찾아갈 수가 없죠. 아, 예.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남동생이 내 대신 아, 간 것 같은 그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서울까지 오는 비행기가 어떻게 마치 될 것 같은 막 그런 불안한 생각이 네, 들었고 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잘 살겠습니다. 네, 아, 예. 참, 사실은 어떤 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의 해석은 참, 우리 회장님 본인에게도 참, 뭐랄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그런 것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죄스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참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감사하다고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두 반대 감정 병존 같은 것이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네. 그 이제 두 번째 서울에 와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네. 내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대한항공 007 그 사건 때 내가 너를 살렸다. 네. 그 울림이 저한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15년간 잊어버리고 네. 네. 사는데 이 그 목사님 사모님을 네.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 저한테 그걸 네. 네. 확인을 시켜주신 네. 네. 그런 계기가 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두 번이나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그 정말 우연한 만남, 그 이후로는 또 만나보지 못한 그 만남, 그다음에 15년 만에 또 우연한 만남, 이 경우는 그 이후로는 만날 수 없는 만남, 예. 이런 두 번을 통해서 영어로는 이런 경우는 스푸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꼭 누가 날 뭐 아는 것 같아 이거 이런 거. 이거 누가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네, 어쨌든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경우는 아까는 투자자와 경영자의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직원인 거죠, 그렇죠? 예, 같이 일하는 그 직원이 이제 또 이렇게 한번 회장님 마음을 정말 어렵게 만든 그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뒤로 이제 사업을 쭉 하면서 제가 유난히 그 애정을 쏟고 그 모든 그 사업을 이렇게 네. 맡겨서 이렇게 했던 그 직원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유난히 또 정이 가는 직원이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모든 걸 다 맡겨서 이렇게 사업을 해왔었는데 IMF 때 네. 우리 회사에 거의 뭐 핵심 기술이고 핵심 사업인 그 사업을 완전히 그 친구를 믿고 맡겼고 네. 했었는데 IMF 때 이 친구가 그게 97년이죠. 네, 네, 네. 사표를 내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친구가 그 사업을 들고 나간 거예요. 아, 예. 근데 그 사업 때문에 회사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이 애정을 쏟고 키웠던 그 밑에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사업 아이템은 국내에서 마켓 쉐어 거의 100% 네. 그냥 네. 저절로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들고 나가 가지고 사업을 이제 그 친구는 하고 저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아, 예. 막 좀 인간적인 이 분노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왜냐면 첫째는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이 키웠던 네. 그 중역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나갔을 때 이제 그 친구는 그것만 들고 나가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뛰어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양재동인데 네. 양재천을 매일 2년간을 새벽마다 1시간 이상씩 조깅을 하면서 네. 울면서 조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울면서 조깅을 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축복을 하면서 아, 그 사람을요? 아, 참. 이제 또 그때 생각하시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울컥해지셨나 봐요. 사실 여기 오늘 올라올 때 그 이 이야기는 좀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옛날 생각하면 네. 좀 이렇게 마음이 그때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게 싫어서 네. 그런데 계속 2년간 나는 그 친구를 축복만 했는데 2년 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친구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아, 네.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안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정을 했어요. 한번 네.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제 저기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그 로비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가 7월 달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7월인데 겨울
파카를 입고 왔더라고요. 여름인데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좀 정신 상태가 좀 예, 이상해지는 예,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서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 아이를 살려라. 네. 근데 저는 살리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회사로 네. 다시 와라. 아, 그 친구가 자기가 자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니면서 모든 기업체들의 만나는 사람마다 회장님 욕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그 사업 다 사기꾼들한테 다 뺏기고 빈손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다른 고객들은 그건 너가 얘기 잘하면 되고 사업은 회사 안에 다른 아이템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오면 다시 너를 훈련을 처음부터 시키겠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들어와 가지고 중역들하고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겠다 했더니 문제는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들어오는 날 우리는 다 나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제 설득시키기 시작을 하고 한 사람 살리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문제 아니고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이제 아마 그 자기 형제들하고 가족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네. 회장님이 다시 들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너는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아마 너를 그 안에 넣어놓고 피를 말릴 것이다. 네.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만나가지고 네. 모든 거 다 용서할 테니까. 근데 평상시에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나의 죄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네, 주옵시고 네, 네, 네. 그 부분에 항상 걸렸는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주기도문에 그 부분이 네.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설득을 내가 이제 사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르쳐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네. 네. 나는 이렇게 해서 회장님을 배신을 했고 이렇게 해서 회장님이 용서해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굉장히 어렵게 네. 된 게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 사채업자들 돈을 써가지고 예. 그 사채 무섭지 않습니까? 네, 네, 세 사람한테 사채를 썼는데 회사를 오고 싶어도 네. 그 사채업자들 때문에 못 온다고. 네. 그래서 제가 사채업자들을 세 사람 불러가지고 네. 지불 각서를 내가 다 써줬어요. 네. 나 다 돈 갚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만에 그걸 네. 이제 다 갚아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네. 이 친구가 이제 영업을 이제 맡았으니까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국내의 어느 대기업의 그 중역 한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부인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굉장히 덕실한 크리스찬인데 네. 그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갔던가 봐요. 네. 그래서 그 중역도 이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우리 회사를 잘 보고해서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그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예. 연결이 되고 네, 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예, 반포 보은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참. 예, 오늘 이제 이 세 마디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 시카고에서의 만남이나 그 007 그 비행기나 또 이번 같은 얘기는 참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수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들어도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도 고백하시고 또 저희들 듣기에도 그렇게 들었는데 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각자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저런 일. 근데 뭐 저는 사업 경험이 뭐 거의 없지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어려운 거고 중요한 것인데 어려운 거고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좋을 때 좋은 거지만 항상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다. 근데 이제 좋을 때는 좋은 것이고 그냥 그렇게 가는데 이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정말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회장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사업을 하시면서 참 이제 이미 마음에 와버린 삶에 와버린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마음의 극심한 전쟁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 우리 백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참 두 분의 그 귀한 삶의 경험담, 정말 삶 속에서 이렇게 나온 이 증언이죠. 그 경험담을 우리가 들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사회나 진행을 여러 번 했지만 참 오늘처럼 이렇게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떠진 적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좋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소중히 담고서 우리 마지막으로 종 트리오를 다시 모셔서 또 우리 기쁜 복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 트리오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화를 만드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귀한 두 분 삶의 얘기를 아주 따끈따끈한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의 한 소중한 부분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이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길을 걸어 나가고 헤쳐나가실 여러분들 삶에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평화를 만드는 이들 토크 콘서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행 박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